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, 윤희군 경찰청장, 오세훈 서울시장, 박희영 용산구청장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. 눈물의 애도의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책임자들의 사과 또 냉철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여당 구성원의 한 사람인데 마음이 좀 더욱 무거울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뭐 저도 저 10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네. 아이가 네, 있기 10대 때문에. 아이가 있기 때문에요. 네. 이렇게 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 또래 애들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네. 할로윈 파티라든가 네. 할로윈 가지고 이렇게 많이 놀았거든요. 이제 영어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거 사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유치원 이런 데서 뭐 행사한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한 세대예요. 그래서 뭐 왜 외국 귀신 축제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. 그 세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. 우리 때하고 조금 달라요. 다른 것이다. 우리가 뭐 그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런 거 생각하듯이 그거랑 비슷한 거죠. 그냥 젊은이들이. 재밌는 일이고 그냥 어렸을 때 영어 그냥 공부할 때 막 노래 같이 부르면서 할로윈 노래도 부르고 막 네.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거든요.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특히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좀 더 빨리 네. 이렇게 좀 겸허하게 국민들한테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라도 사과해서 다행입니다. 사실은 지금 애도 기간이니까요. 네. 이 정쟁은 삼가하는 게 또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네. 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국민 애도 기간을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책임 회피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. 왜냐 어제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그 신고 그게 공개된 이후에 사과가 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. 뭔가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애도 기간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또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뭐 저는 근데 그 애도 기간에 대한 네. 그 이해를 조금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애도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술자리든 무슨 행사든 이런 거를 계속 못하게 되면 우리 네. 자영업자들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애도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모든 걸 좀 삼가하고 그래도 그게 끝나면 마음은 애도를 계속 하더라도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. 이런 취지 아닐까라고 아하.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 애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원인 규명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애도 기간이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. 근데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입장 바꿔서 그 부모들이라든가 유가족이라든가 돌아가신 분들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저는 도의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책임 물어야죠. 책임 물어야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법조인 시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 책임이라는 얘기. 아, 이 예. 항상 저희도 이제 뭐 재판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서 뭔가 책임진다, 합의하겠다 이러면 뭔가 인정하는 걸로 보여서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도 있는 게 이게 아닌가 얘기가 있더라고요. 이게 이제 사실 뭐 저도 뭐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저는 근데 사실 기업 변호사라서 그런지 사실은 조금 다른데 생각이 근데 어쨌든 보면 송무라든가 네. 법정 공방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신 저도 것 같아요. 아주 강박적으로 책임 있다, 잘못했다 말하는 게 조금 두려워합니다. 뭐 저희 의뢰인이 있으면 그 얘기를 네. 하는 거는 인정하는 꼴이 된다. 그런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했던 법정에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.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거고요. 네. 사실 행정과 정치는 좀 다르죠. 행정과 정치는 어쨌든 정치적 책임 내지는 우리가 국민에 대한 어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거든요. 네. 일단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죠.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내가 국민들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법적 책임 부분에서
뭐 책임을 져야 된다.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, 얘기인데, 사실은. 예.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공직자 하시면 안 되죠. 아하. 네, 예. 저는 정치도 해서는 안 되고 안 되고. 공직자도 해서는 안 된다.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예, 그러면 그냥 법정 공방만 계속 하셔야죠. 법률적인 일만 예, 해라. 그냥 예. 뭐 판검사 하시고 예. 네, 소송 송무 변호사 하시고 이러시면 되죠. 자, 사과가 이제 나왔습니다. 자, 이상민 장관 또 오세훈 시장, 박형 청장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너무 좀 그냥 뭐 마치 이렇게 뭐 엎드려 절받기 비슷한 국민들의 심정으로 보면 그 사이에 너무나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시고 네. 특히 유가족들 물론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화가 났을까. 근데 화를 낼 기운도 없었을 것 같다. 그래서 정말 저도 막 화가 나던데 뭐 이상민 장관 뭐 경찰청장은 뭐 그 사이에 어떤 말실수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용산구청장이라든가 이상민 장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 하셨잖아요. 예, 그래서 이런 평소에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에 임하시나?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제대로 안 했나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. 네.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심지어 들고요. 저는 뭐 책임 뒤늦게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식의 발언은 하셨지만 뭐 사과는 하셨지만 결국 이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어제 무슨 녹취록 나온 거 이런 거 보면 법적 책임도 사실은 뭐 그냥 넘어가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아마 그 녹취록 나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. 뭐 그 녹취록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가 할 수 있겠어요. 무슨 얘기를. 그건 뭐 법적 책임도 거의 인정된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뭐 그 전에 아예 본인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무한 책임 얘기를 좀 하셨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저는 좀 매를 버는 것 같다.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어떻든 뭐 일단 사고 수습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는 뭐 수습이 끝나면 더 이상 이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상민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얘기하는 거죠. 네네. 그렇죠. 임명직. 뭐 이제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그 선출한 유권자가 있으니까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 임명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어떤 문책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. 뭐 대통령이 직접 어떤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그 책임의 표현은 그 책임 당사자의 문책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.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또 여당 당내에서 혹시 이런 건의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?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? 글쎄 내부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뭐 들어보진 못했는데요. 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밖으로 나오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어쨌든 애도 기간이 끝나고 뭔가 유가족한테도 그렇고요. 대국민 사과 이런 건 뭐 고민은 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정부 측의 책임 등이 어차피 지금 어제 녹취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거랄까요? 뭐 이런 게 너무 명백하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. 뭐 그것도 또 국민들을 상대로 굴복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. 네. 지금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특히 유가족들,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위로와 어떤 어떤 따뜻한 어떤 위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? 그렇죠. 그러면 최고 지도자의 어떠한 어떤 진솔한 어떤 마음이 표시되는 게
필요할 수 있죠.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. 네.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. 애도기간이 끝났을 그렇죠. 때. 그것이 네. 뭐 어떤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. 이렇게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죠. 네.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행정의 최고 수반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본인 직접 잘못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잘못을 한 거 아닙니까? 어제 녹취나 이런 것들을 네. 보면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입장에서 잘못을 통감하셔야 하죠. 네. 네. 그 녹취 얘기입니다. 112 신고가 수차례 뭐 지금 보면 11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4번 정도만 출동했다 그러고요. 또 신고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뭐 압사 얘기도 나오고 조치 과정도 자꾸 질문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조치를 안 했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니 너무 기가 막히죠. 네. 그래서 뭐 11번인가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7건인가는 아예 출동도 하지 않고 상황 종료됐다. 그렇죠.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그럼 만약에 어떤 테러라든가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. 테러 신고. 가능하죠. 예. 그럴 때도 이렇게 할 건가? 그 녹취 내용을 보면 신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압사 표현도 나오고요. 네. 그냥 묵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던데 어떻게 그렇게 다 그냥 상황 종료하지? 이 부분 철저하게 저는 밝혀야 된다. 왜냐하면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못 간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것도 웃기는 거죠. 예.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러면 종료한 경우 말고 신고해서 현장 출동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몇 명이 갔다. 그래서 당연히 그때 용산 경찰서나 파출소 정도의 어떤 인력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. 갔으면. 예.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인파가 몰려 많으니까요. 있었고 도대체 이게 한두 명의 경찰이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도 시간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응당 그럴 경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상급 부대나 아니면 그렇죠. 상급 기관에 지휘를 구해야죠. 지휘 구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아하. 뭐 자기가 다 혼자 다 소화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네. 아마 지휘를 구했을 거예요. 근데 그때 어느 선에서 어느 단계에서 왜 묵살이 됐는지 묵살된 거 아닙니까? 지금 보면. 묵살됐으니까 뭐 인원이 배치가 안 됐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건 밝혀야죠.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일어나도 네. 그렇게 됩니까? 그리고 그러면 이게 뭐가 다릅니까? 어쨌든 사망자가 150 몇 명이나 일어났는데 네. 이게 실제로 어떤 이거보다 더 큰 참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네. 이 112 신고 내역 이거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. 그럼요. 당연히 그러셨겠죠. 네.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이 윤희군 경찰청장이 진상 밝히기 위해서 이 경찰청 안에 특별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. 그걸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일단 본인이 뭐 이 수습하시고 이제 네. 사퇴하셔야 되지 않을까. 사퇴를 저는 뭐 하는 게 아니 맞다. 왜냐하면 예. 이걸 감찰을 하고 이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안타깝게도 정말 나중에 수습하려고 최선 다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. 예. 어쩔 수 없거든요. 그럼 수장으로서 본인이 내가 직을 내놓겠다. 그러나 수습은 내가 하고 그만두겠다. 이 정도 자세를 가져야 되고 실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법적 책임도 법적 피하기 책임. 어렵다고 제가 예. 보이거든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감찰 필요하겠죠. 뭐 그것도 당연히 뭐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걸 마치 이렇게 밑에 사람들 일선에 있던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진행돼선 곤란하다.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휘 체계의 부재 그리고 지휘에서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거거든요. 일선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보고를 안 했거나 혹은 그것을 묵살을 했다. 그래서 지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없었다. 그러면 문제지만 예.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살이 됐다라고 한다면 끊겼다 이러면 그러면 그것은 일선의 잘못은 아닌 거죠. 그렇다면 네. 지휘 라인에 있는 그 경찰청의 책임자인 경찰청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. 저는 뭐 설마 이게 그렇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. 어느 선에
생각서는 되고 이게 어느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끊어졌겠죠. 그러면 이거랑 행안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? 뭐 그분이 이제 예. 정무적으로 최고 책임자죠. 네. 어쨌든 실무 단위의 네. 최고 책임자. 최고 책임자니까. 예, 예. 이 행정안전 또 재난관리의 최고 책임자. 사실은 뭐 잘잘못을 떠나서라도 상징적인 또 책임이라는 게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. 예. 그럼 가장 상징적인 분이시죠. 그런데 본인 잘못도 없다고 볼 수 없고요. 예. 예. 근데 잘못이 없어도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자리예요. 근데 잘못이 좀 있는 게 드러났기 네. 때문에 더 네. 문제란 그 말씀이네요. 예. 그러니까 뭐 잘못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다음에 한 번 더 자리를 좀 모시도록 네, 네. 하겠습니다. 자,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